제 인생 계획에 서울시장 나오는 건 전혀 없었고요.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너무 친구들이 놀려서 나는 정치인이 꿈이다 이렇게. 이게 계획이 거의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 계획과 아니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출마 계획은 없었습니다. 꾸낙당들아 기다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내가 녹화 버튼을 못 눌렀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건설지부 청년위원회 청년 조합원들과 함께 장안의 화제인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진보당 송명숙 후보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송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신 이제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를 이제 12월 25일에 제가 출마의 변을 올리고 진보당에서는 당내 선출 선거가 있어요. 후보를 이제 뽑는. 그래서 당원들이시면 또 투표를 하셨을 텐데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특히 언론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좀 찾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작년이 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택배 노동자들이 이슈가 된 게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였잖아요. 그래서 죽어야만 보이는 노동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도 청년이시지만 저도 청년인데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사는 청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요즘에 청년들이 영혼을 끌어다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서 청년도 이런 청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현장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있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도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찾아뵙고 있고요. 그래서 부당해고 복직투쟁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평범한 청년들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출마 이유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뛰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요새 되게 바쁘실 텐데 어디를 주로 가시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처음부터 좀 투쟁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 KO에서 부당해고 당하신 천막농성 200일 넘게 하고 계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도 당시에 이제 단식 농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갔었고, 뭐 코레일 네트워크스 비정규직 투쟁, 그리고 LG 트윈타워도 보셨을 텐데 노조 만들었다고 집단으로 이제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도 갔었고,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주로 많이 다녔었고, 제가 느낀 거는 당시 제가 이제 다닐 때가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다 그렇게 얘기했죠. 서울이 멈춰있다, 일상이 멈춰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게 200 며칠, 뭐 17일, 뭐 6개월 이렇게 투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투쟁을 하시는 분들의 하루하루는, 그리고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멈춰 있지 않았구나, 그리고 멈출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그리고 이제 사회 이슈 관련한 기자회견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그것도 100억 원대 투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LH 서울본부 앞에 가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고요. LH 본사가 경남 진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까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우선 서울 본부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요. 다음 주에. 코로나 때문에 연합훈련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규탄 기자회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나 현안에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목소리 낼 수 있는 규탄 기자회견, 그리고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 청년분들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 후보라는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젊은 청년 후보가 나왔어? 라는 거에 사실 많은 당원분들이 우리 당이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거든요. 당원분들 평균 연령이. 그리고 굉장히 남성 비율이 높으시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달을 이제 지내다 보니까 좀 새롭게 도전해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져 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어서 당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힘든 거는 저도 마음이 힘들고 당원분들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TV에 많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도 좀 TV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원외 정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요 이슈들이 거대 야당, 거대 여야당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맞는 말, 옳은 말, 필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주요 언론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와 기획을 짜고 있고 오죽했으면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버추얼 인터뷰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안 불러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뭐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선거운동이 많이 어려워서 이건데 이 상황은 저희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삼아가지고 재밌게 해보자라고 언론이나 SNS 활동들을 주력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전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10명씩 구독해 주시면. 제 주변 싹 다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집사용권을 비교했을 때 일단 이름이 다르다. 공공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하는 형태는 맞는데 이름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집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소유나 뭐 투기나 이런 불로소득을 만드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좀 낯설지만 이런 이름을 쓰자라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없는 땅까지 지어서 그리고 뭐 박영선 후보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해가지고 뭐 강남을 재개발해서 집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가?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의 좀 전제가 1가구 1주택을 소유해야만 한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집은 누구나 필요하면 쓸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가자라는 좀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집사용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여기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거가 빈곤한 세대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아니고 40, 50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용권이 전 국민, 전 세대한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을 설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없어서 그럼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청년을 선정을 한 거예요. 이유는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격차가 벌어지고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이 자산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대물림이 되게 하는 것이 부동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년부터 시작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국민, 전 세대에게 보편적으로 돼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년부터 제공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 빈곤한 40, 50대는 그대로 둘 거냐? 그건 안 되죠. 이거는 좀 다른 영역,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뭐 주거 급여나 바우처 등을 훨씬 확대하는 영역에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후보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후보님 어렸을 때 꿈 뭐였어요? 누구세요? 일이 먼 데서 해가지고 좀 늦게 왔고요. 그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늦은 밤에 이제. 네, 저는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는 김재근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 계획에 서울시장 나오는 건 전혀 없었고요.
어렸을 때 꿈은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인데 갈바대 단계로서 아니야. 그 대통령이라는 꿈을 꿨던 이유는 혹시 TV를 보는데 그 8차선 도로가 다 비어 있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랑 어디 갈 때 차에 창밖으로도 손 내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차 뚜껑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보고 싶다. 엄마 저 사람 뭐야?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걸 해야겠다. 라고 해서 대통령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다가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부터 찾아보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다가 중학교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너무 친구들이 놀려서 정치인으로 각색해서 이제 나는 정치인이 꿈이다 이렇게. 뭐 이게 계획에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비. 거의 계획과 맞. 아니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출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나오게 됐어? 군악당들아 기다려. 아까 다 설명했어요. 네네 좀 늦게 오셔가지고. 미안합니다. 돌려보세요. 네네네. 이정희 대표님이랑 책을 쓰셨 네네네. 이 사진은 봤어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이 책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책이요. 혹시 막 오탈자 있어갖고 사람들한테 욕 먹거나 아. 그런지. 네. 공동 저자이신 이정희 대표님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탈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정희 대표님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진짜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저희가 대표님하고 총선 끝나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화제가 됐는데 책을 좀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네 그러면 3주 동안 씁시다 이래가지고 3주 동안 저희가 열심히 썼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할 것 없이 텔레그램으로 계속 원고 교정을 하면서 썼고요. 같이 감사한 분들 드리자고 사인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고 넘기기 전까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다시는 책 쓰지 말아야지라고 했다가 사인을 같이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다음 책은 뭐로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노동자로 취직해서 일해보신 적이 있나요? 당 정당 활동 말고? 아니요. 취직은 안 해봤는데 아르바이트는 많이 어떤 해봤어요.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뭐 택배 물류센터도 갔었고 그 카페 야간 알바, 그 재고조사 알바도 했었고 그 우편 발송 공장에서도 해봤고요. 네, 공장도 여러 번 갔고 자동차, 문고리, 리스치라는 공장도 가봤습니다. 네, 마트 알바도 했었고 캐셔 알바도. 기억나는 일이 좀 있으세요? 네, 제가 처음 한 알바가 이마트 캐셔였는데 제가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대에서 찍었는데 쌀포대가 터지거나 쌀포대가 터지면 바꿔 이렇게 딱 찍었는데 네, 제가 찢은 게 아니에요. 계산대 앞이 다 쌀잔치가 난. 그러면 이마트에서는 SV를 부르면 됩니다. 손 들고. 네. SV가 뭐예요? 처리해주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네, 슈퍼바이저가 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터뜨리셨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도 좀 기분 전환 겸 이제 쇼미더머니 개인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는 이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걸려 있고요. 최종 우승자에게만 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서 상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실은 옛날에 별명 이명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랄하고 거짓말인 걸 아시죠? 자빠졌네. 쇼미더 개인기 마지막 송 후보님의 이제 음료수 빨리 마시는 개인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시면 될까요? 네, 잠시만요. 시작하는 드시도록 할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 진짜 빨리 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긴 거죠. 네, 어차피 우승한 오늘 쇼미더 개인기 대망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송명숙 후보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티커 너무 좋네요. 네. 저는 건설 노동자분들을 보면 정말 세상을 짓는 위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셔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하루를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건설 노동자분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보당에서도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열심히 한결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 모아주시고 함께 한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